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강수호 프로젝트 다이어트미 진행을 맡은 이상혁입니다. 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자, 물론 마른 살은 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살을 찌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이어트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리해 주셨죠? 우리 한의사 임영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하면서 여름에는 옷이 얇고 하니까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다가 옷을 가릴 수 있잖아요. 옷으로 살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할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계절과 상관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숙제 이런 숙제라면 하기 싫잖아요. 다이어트미와 함께 하신다면 즐겁고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규 원장님 첫 해보다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첫 해는 많이 어색해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릴렉스 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끝으로 이분이 계셔야지만이 다이어트 미에 또 어벤져스가 또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말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희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가진 김연아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식이 뭐예요? 야식이 뭐예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예, 단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수 기간에는 그랬겠네요. 지금 선수가 아니니까 지금 야식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기간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요. 우리도 그 야식을 먹었던 걸 절반 정도라도 줄인다면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규 원장님은 야식 안 드시죠? 안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야식이 뭐예요?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야식은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해야 될 시기인데 야식은 휴식을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면 방해, 피로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위와 장도 수면을 못 취하니까 부담스럽게 됩니다. 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첨가되어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드름이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 돼지 껍데기라든가 이 족발, 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콜라겐이 많다고 해서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피부에는 좋긴 좋은데 그런데 시간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 정리하자면 피부에 좋긴 좋은데 시간에 맞게,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먹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물론 야식을 먹지 않고 평소에 식단 조절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첫 회에서 나왔듯이 그 꾸준한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즐겁게 신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매우 즐겁게 꾸준히 하셔야 되고 다이어트를 잠깐 하는 시험 공부처럼 벼락치기처럼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처럼 난 죽을 때까지 역시 다이어트야. 편안하게 나와 함께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편히 즐겁게. 근데 힘들어지죠. 나와 함께 다이어트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우리 숙명적인 과제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인생의 동반자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네. 뭐 공부는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다이어트는 정말 벼락치기 어렵거든요. 설사 벼락치기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요요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또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보다 체지방이 더 증가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개인 PT를 했었거든요. 한 1년간 했었는데 그때는 뭐 몸이 좋았죠. 네,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니까 이 가슴 처지고요, 뱃살 나오는 게 그전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다이어트는 평생 같이 동반되면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아주 일맥상통한데
네, 살을 빼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뭐 습관을 바꾸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멘토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짜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네네. 한데 다이어트를 원해서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다 MC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야식에, 과식에, 폭식에, 뭐 탄수화물 사랑하시고 저를 보시면서 시간을 멈추세요. 뭐 제일 물도 말씀하시는 것 적게 드시고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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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 그리고, 네. 부족한 수면 여러 가지가 정말 비슷한 패턴들이 놓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조금씩만 건강한 패턴으로 바꿔주신다고 해도 살은 분명히 빠집니다. 일례로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 빵을 좀 줄이시거나 믹스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그것만 줄여도 체중 감량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맞고요. 제가 이번에 해서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기초 대사량 요즘에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열량. 그러니까 숨만 쉬거나 이렇게 운동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 소모되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나는 그냥 눈 뜨고 하는 일 없이 잠만 자는데도 살이 빠진다. 이런 분도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분들, 아.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잠만 자고 숨만 쉬어도 나는 살이 빠진다. 빠졌다라고 아. 하는 분들이 있고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A와 B 두 여성분의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데 키는 동일하고요. 네. 몸무게가 더 작은 B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지금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기초 대사량도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 체격이 크신 분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량이나 대사 능력 자체가 기초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율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네. 생기는 거고요. 지금 주목할 것은 이 A와 B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 같은. 비슷했어요. 아, 그렇죠. 역시 빠른 예리하시네요. 센스가 있으세요. 네. 미리 뭐 누출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아닙니다. 누출되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다이어트 전과 후를 나타낸 데이터인데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살이 쉽게 빠지게 되고 예, 더 날씬해지기 쉬운 몸으로 바뀐 거죠. 요요도 안 오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기초 대사는 우리 호흡기, 순환기, 내부 장기, 뭐 피부 등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기초 대사량도 증가되겠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기초 대사를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 기초 대사량이 정말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높일 수 있을까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근육을 늘리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보다 근육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적죠. 네, 그래서 근육량이. 나중에 살 뺐다가도 쉽게 요요가 여자분들이 훨씬 잘 오는데 여자분들이 큰 근육, 뭐 가슴, 복부,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을 좀 늘려주는 운동을 동반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둘째로는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 있잖아요. 해서 체온을 높여주시는 것도 대사량을 또 몸을 높이는 좀 따뜻하게 방법. 그렇죠. 해주는 게. 네, 차가운 것보다는 네네. 따뜻해야 활발해지니까 그렇게 될 테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물을 자주 드셔주셔야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서 대사량이 높아지는 이런 세 가지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5단으로 살을 꽁꽁 숨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강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다이어트에 참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대장정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우리 80%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굴 경영을 해온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굶었다가 많이 해요. 그래서 살찌나 봐요. 굶어도 별로 배고픈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걸을 때가 많고 모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가서 술을 이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안주가 또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계속 그 체중 아침 저녁으로 재고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음식을 좀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한 3kg 줄었더라고요. 한 달 조금 한 반 만에. 마음 먹고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식품을 먹었었어요. 다이어트 식품 비싼. 근데 오히려 요요가 와서 또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식이요법 조절하고 조금씩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하다 보면 비만은 질병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엄청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새는 신경 써서 음식도 조절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식욕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이 잘 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완시킬 수 있게 뜸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이제 남 앞에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살을 빼면서 건강도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하루하루 다르게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이 비만은 아무래도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남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고도 싶고 정말 이 기회를 맞아 정말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점은 우선 많이 빼는 것보다 3kg 정도 한 달에 3kg 정도 빼시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렇게 체중 감량해서 결과가 보여지는 성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연예인들도 가끔 갑자기 살 빼서 나왔다가 다시 또 몇 달 뒤에 뚱뚱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디?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려겠는데. 자, 다이어트미 시즌2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다이어트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비만제로 Q&A 시간입니다. 이거 뭐 저희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데. 자, 오늘의 주제죠. 습관이 바뀌면 살이 빠진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신지연입니다. 되게 보통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은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천천히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빨리 먹고 빨리 배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식사 후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한 10분 이후부터입니다. 10분 이후? 예. 따라서 빨리 식사하게 되면 그만큼 가식의 가능성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15분 이상 식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식사도 천천히. 우리 원장님 식사 빨리 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드세요? 저는 조금 빠르게. 업무상 조금 빨리 먹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시고. 예. 좋습니다. 우리 이명선 원장님. 저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식사를 빨리 하면 이제 씹기를 열심히 못해서 제대로 안 씹어진 음식이 위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위점막은 위산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위 점막이 헐게 되는 미란성 위염 이런 것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미란성 위염이요? 미란성 뭐죠? 미란성 위염이 뭐냐면 위 점막이 점막인데요. 헐은 거예요. 위가 헐은 거? 헐은 거예요. 그래서 미란성 위염이 악화되면 위 궤양이 되고요. 합병증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네. 되게 무섭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주변에 위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식습관으로도 그러면 개선이 될까요? 식습관만 바꿔도 사실은 좋아지시는데요. 위험 이렇게 발생시키고 하는 나쁜 점들 뭐가 있을까요? 밤에 드시는 거. 또 제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또 매운 거, 짠 거 저 좋아하는 좋아해요. 거, 사랑하죠. 술 좋아하시는 거 이런 사랑합니다. 것들 안 좋잖아요. 야,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 제 얘기 같고요. 저부터 고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15분 이상 꼭꼭 씹어서 이렇게 소화시켜서 먹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함께 시켜주신다면
미란성 위험 네. 이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손혜경입니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을 부담 없이 먹는데도 체중이 부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50이 넘다 보니까 적게 먹고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도 키로수가 줄지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좀 키로수를 줄일 수 있고 예뻐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흔하게 나이가 들수록 쉽게 살이 찌고 또 빠지지 않는 거를 나이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 대사량이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쉽게 살이 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이살에 찌면서 가장 큰 주범 안 예쁘게 만드는 거는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셀룰라이트가 이 몸을 살 만져보면 이렇게 좀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건가요? 그래서 마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 허벅지 같은데 우글우글 이렇게 살쪄 있다는 딱 우글우글 딱 이런 느낌이 너무 좋다. 네, 셀룰라이트 그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쉽게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이살의 가장 큰 셀룰라이트 주범이라고 해서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신다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치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 빠져요, 셀룰라이트. 맞아요. 셀룰라이트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봐서 날씬해 보이는 여자들도 허벅지, 엉덩이, 팔 이런 데 다 모시고 있는 게 셀룰라이트라서 버려야 되는데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요,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지방 분해침이라고 있어요. 지방 분해침? 네, 셀룰라이트가 지방층이니까 지방층에 침을 주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로 지방을 지직지직 이렇게 태워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또 한의원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카복시 테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지방층에다가 주사로 가스로 주입해주는 방법인데 지방세포를 가스가 찢어주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전기로 태우고 찢고 그런 무서운 거예요. 무섭네요. 네. 이 밖에 또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셀룰라이트와 더불어서 이 나이살의 대명사, 이 튼살. 뭐 많은 분들이 고민 많거든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고민 많은데 우리 양방에서는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우리 뭐 다이어트 후에나 이 출산 후에 쭈글거리는 뱃살, 튼살 많은 고객들이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임산부들은 이제 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이 튼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요즘은 이 프락셔널 레이저라는 좋은 의료 장비가 나와서 큰 고통과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민 안 해야겠습니다. 자, 빼기도 어렵고 셀룰라이트와 튼살까지 동반하는 이 나이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은 기본이 되겠고 또 우리 양방과 한방 양쪽을 좀 겸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권혜림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권장해드린다면 움직이는 부분만 활동 에너지원만 만드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서 있는 자체만 해도 심장이 뛰는 혈액량 속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10분 서 있으면은 우리가 런닝머신 1시간 양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서 있는 자세, 두 번째, 서 있는 자세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하체 강화 운동도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이라고 해서 하체 강화 운동인데 그 운동도 같이 겸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생활 속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이 8층이거든요. 네. 그러면 1층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1층부터요? 네. 쉽지 않을 텐데 이것도. 네,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처음에는 한 4층, 5층 가면 막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8층까지 논스톱으로 뛰어 올라가거든요. 올여름에 더웠잖아요. 네. 올여름에도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같은 층 화장실을 안 쓰고 일부러 8층이니까 12층에 있는 4층 더 많은 곳까지 걷거나 뛰어서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그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강추합니다. 저도 뭐 5층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오늘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져.
자, 영상으로 출연해주신 대전대학교 박상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회 방송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미인도 요리가 상당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효모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 영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유중환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리포터 유중환입니다. 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방방곡곡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뛰어다닐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프로그램 다이어트 미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말이죠.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좀 별로 지갑에 돈이 없는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이들 특히나 야채를 싫어하고 또 입이 짧은 아이들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지원아 너는 오늘 꼭 봐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특급 레시피를 유종화 리포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꼭 봐야 됩니다. 형으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 오늘도 박형구 요리 연구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주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주위 반응보다도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주제가 아이들을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 목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요리 돼지 목살 양념구이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주시죠. 네. 먼저 양념장을 섞을 건데요. 된장을 넣고 된장이 들어갑니다. 생강, 물. 일단 양념장을 다 넣어주시고요. 얘네를 잘 섞어주신 다음에 고기 넣을게요. 벌써부터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저희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3시 반인데 제가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그러세요? 빨리 해드릴게요. 예. 일단 야채를 또 썰 건데요. 그런데 양파를 아이들이 좀 매워하지 않을까요? 양파를 이제 물에 담가주시면 매운맛을 좀 뺄 수 있어요. 이제 물에 담글 거예요. 색깔도 좀 연해지고 깻잎은 이 끄트머리를 날려주고. 날려준다고 표현하시는군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썰게요. 예. 부추를 한 3에서 5cm 정도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추를 어렸을 때는 참 좀 싫어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피순환에도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부추를 은근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부추가 고기랑 또 궁합도 좋고. 재료가 일단 신선하다 보니까 신선한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현장에 있는 저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는 이제 조림 소스랑 올리브유 그리고 식초인데요. 얘랑 이제 설탕 한 술 정도 넣어서 조림 소스 넣었잖아요. 또 무슨 소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초절이 소스예요. 그러면은 이 양념 고기와 이거를 이제 찍어 먹는. 네네.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초절이 소스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고기를. 네, 이제 고기를 구울 건데요. 보입니까? 이제 불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때 넣어야만 고기가 안 탄다고 우리 박형구 요리연구가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자글자글. 근데 저희는 이렇게 뭐 소스에 버무려서 바로 이제 조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더 숙성을 시켜주시고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또 좀 시간상.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이왕이면은 1시간 정도 재워놓으면은 조금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네.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먹어봐도 돼요? 네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이것만 먹어도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고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비린내 자체가 없고 너무 깔끔하고 달콤하면서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요리 돼지목살 양념구이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와! 아유, 박형구 요리연구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 정승웅 셰프를 만나봅니다. 자, 오늘 야채 라자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요리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야채는 알겠습니다. 라자냐, 또 머리 아파지거든요. 라자냐가 뭡니까? 라자냐는 이탈리아의 파스타 요리 중 하나인데 밀가루 면을 얇게 밀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파스타 면으로 이제 속재료와 이제 치즈, 이제 소스를 층층이 겹쌓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치즈를 대신해서 이 두부로 이제 비슷한 식감을 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꿀, 그 다음에 저염소금, 생크림, 그리고 여기 두부로 이제 치즈 대용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두부로 치즈를 대신한다고요? 예. 아이쿠야! 좀 오바 좀 많이 했죠. 저는 두부로 치즈를 대신한다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채 라자냐,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만들어 주시죠. 우선 감자 슬라이스랑 가지 슬라이스, 호박 슬라이스, 그 다음에 새송이 슬라이스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두께가 다른 게 이유가 뭐냐면은 감자 같은 거는 덜 익잖아요. 네. 빨리 안 익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우면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식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새송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자보다는 좀 더 두껍게 썰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구워 보도록 할게요. 예. 올리브유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림 소스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추로 약간, 그리고 여기 있는 재료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구워주실 겁니다. 앞면 뒷면 골고루. 이렇게 야채를 올리브유랑 조림 소스에 버무린 야채를 이렇게 구워주세요. 요리의 기본은 일단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요리의 첫 야! 그렇게 오래 안 구우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노릇노릇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겉이 이렇게 약간 노릇스름하게 되면은 버섯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건져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지 그리고 버섯, 호박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깔스럽게 잘 구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감자가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자는 이전에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뺐기 때문에 들러붙을 위험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넣고 하겠습니다. 감자는 좀 오래 구워야 되죠? 예, 맞습니다. 감자는 다른 야채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두부를 이용한 이제 치즈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가 이 두부로 만든 치즈가 아닐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신기할 것 같아요. 우선은 두부는 물기를 쫙 빼줬거든요. 두부를 이렇게 그냥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조금 넣어 주시고 생크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갈아 넣어 주시고 이제 믹서기로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두부로 치즈를 만든다 참 의아해하면서 좀 색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치즈 맛이 나긴 나나요? 치즈 맛이 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크림치즈나 이제 시중에 파는 치즈를 먹는 것보다는 치즈랑 비슷한 이제 식감을 가진 두부로 이제 갈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들한테는 조금 비밀하면서 치즈, 생크림 치즈. 그렇군요.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한 컵에 이렇게 덜어주세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되셨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와 이제 치즈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층을 쌓아서 만들 건데, 우선은 이 구운 감자 한 슬라이스를 놔주시고, 1층에는 일단은 터지기로, 이제 집을 지을 때 터지기로 감자가 들어갑니다. 아까 만든 페이스트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쁘게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먹을 때가 다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아까 반으로 잘라놓은 토마토를 집으로 따지면은 철근공사 뼈대에 들어갑니다. 1층.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온 이 두부 치즈를 이렇게 빈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올리셔도 되고 버섯을 올리셔도 되는데, 그럼 저는 버섯 먼저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박을 올려줄 건데요. 호박을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바질과 여기 이제 허브랑 소스를 주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드실 만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통 프랑스 이태리 요리 보면은 막 그 초코 시럽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뿌리더라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트 모양으로 또 이렇게 쫙 세팅해서. 그리고 이제 바질 가루인데, 바질 가루를 위에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후추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위에 허브를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라자냐 완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야채 라자냐 정승홍 셰프님의 저는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 목살 양념구이, 두 개의 맛은 또 어떤 조화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직접 여러분들 대신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아닙니까? 돼지 목살 양념구이, 일단은 우리 박형구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직접 그러면 대신 드셔보시고, 우리 정승웅 셰프가 만든 야채 라자냐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한번 드셔보시죠. 편안하게. 저는 3층부터 먹겠습니다. 3층 정도. 일단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치즈 맛을 느끼려고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조금 늦게 5초 정도 후에 치즈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 요리의 장점이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든 거라서 아마 모든 야채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저 생각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을 함께 봤고요.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촬영 끝나고 남아있는 음식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승홍 셰프와 그리고 박형구 우리 요리 연구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유종화 리포터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다이어트 및 시즌2,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사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침 삼키느라고 혼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학적 조미료를 안 쓰고 효모를 쓰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말아야겠죠. 또 피부에 좋지도 않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죠, 피부에? 당연합니다.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한 이후에 알레르기성 질환, 비만 등도 많이 생겼고 성격도 특히 많이 급해졌습니다. 우리 자연의 음식, 채소, 과일 등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실천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차를 새 차를 하나 뽑으면 막 좋은 기름 넣고 싶어서 막 주유소 찾고 다니고 고급 휘발유 막 넣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소중한 내 몸인데 당연히 깨끗하고 좋은 것만 넣어줘야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살아도 아주 빠듯한 인생인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저희가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 많이 선보일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비만과 질병 시간이죠. 자, 비만, 그리고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자, 이런 위험한 인자들을 저희가 방치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될 텐데 당장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저처럼 우리 중년인 남성분들이 대사증후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당뇨도 10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사증후군도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이부용입니다. 공단의 건강증진센터는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년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의학상담이나 영양상담, 운동 지도를 통해서 생활습관 개선이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후관리의 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은 이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소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설문과 의학상담, 운동 처방사의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영양상담, 운동 지도를 연령과 질환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도 집에서 가까운 체육시설 등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오후 8시까지는 연장 운영하는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의 이용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러한 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올바른 운동법이나 올바른 식생활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너가 없는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운동 처방, 운동 지도, 그리고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또 검진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질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만 한다면 더 빨리 치료할 수 있겠고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놓치면 손해겠죠. 무료 검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알짜 정보만 꼭꼭 집어서 갖고 오셨는지 정말 박수 아줌마잖아요. 보내주고 싶네요.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작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습관이 바뀌면 살이 빠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인과 전문의 유정훈 교수님께서 미니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습관을 바꿔서 몸을 슬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근을 하고 저녁을 늦은 시각에 먹고 또 저녁 시간 이후는 활동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잠들게 되면 사용되지 않은 그런 그 에너지원들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을 체크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식사 시간을 앞쪽으로 당기는 이런 방법이 작은 변화지만 이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점심에 이제 식판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듯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또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야채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포만감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이 지방이나 탄수화물 흡수를 좀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먹는 순서만 조금 바꿔도 또 비만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실 수도 있고 또 저녁에 회식 자리로 잠에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드시게 되면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비만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박동성으로 분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깜깜하게 하고 깊은 잠을 주무셔야 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피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몸은 많은 당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인슐린 분비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폭식이 또 이어지게 되고 이런 또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되도록 일찍 또 충분히 주무시는 게 비만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만이라는 것은 과잉된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량에 비해서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듯이 비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뭐 수영을 등록하시고 헬스장을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신다든지 출퇴근길에 좀 더 걷는 그런 방법으로 도보를 이용해서 활동량을 늘리신다든지 이런 생활의 작은 변화도 저희가 모아놓으면 또 활동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은 습관 변화로 비만 예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드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 드시지 마시고 또 먹을 때 야채류를 식전에 먼저 많이 잡수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습관이 바뀌면 살이 빠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다이어트 및 시즌2 유해 방송 함께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이어트 및에 함께 참여하시는 참가자분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네. 참가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요? 또? 올림픽. 예. 기대가 돼요. 또. 네, 또 기대가 되죠. 네. 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네. 메달 색깔은 달라도 그들이 흘린 땀의 색깔은 같다. 와, 좋은데요. 메모해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패를 가지고 메모. 네, 살을 목표치만큼 빼든 빼지 못하든 간에 참가자들의 땀과 노력 저희가 꼭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스스로 얻는 가치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다이어트가. 근데 3개월간의 이렇게 다이어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내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값어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가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로 참여하시는 다이어트 참가자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배고파야 성공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